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4차 산업, 많은 분들이 궁금했을 텐데, 4차 산업에서 혁명, 오지. 4차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몇 번 다뤘었죠? 이슈 브리핑에서, 진짜 시간에서도. 오지에 관련된 거를 공부를 하고, 주목을 좀 할 상황이다라고 했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통신 관련된 통신 장비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좀 더 유리하냐? 주도적인 성격이 나타날 거냐라는 예측 전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오늘 할 예정인데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오지 관련돼서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지는 뭐 여러분 다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몇 번은 많이 다뤄서 언급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4G LTE에서 5G로 가고자 하는 전략의 기본은 향후에 뭐 자율주행차든 사물 인터넷이든 이것이 시장이 형성되려면 오지가 돼야 돼요. 오지가 되지 않고선 그건 꿈같은 얘기입니다. 기반 시설이 갖추지 않고서 사물 인터넷이나 자율주행차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지의 기본 선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4차 산업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지 오지의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갈 수가 없거든요. 미래부에 들어가면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오지 조기 상용화 기반에 관련돼서의 중점 전략의 추진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7, 17년, 18년, 19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오지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의 기반 시설 구축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뭐 통신, 기지국, 안테나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통신 장비나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양자정보통신이에요.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들어보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이 양자정보통신에 이게 화두가 될 거라고 봐요. 오지 시대로 가면. 결국에 보안 쪽이거든요. 양자정보통신이라는 것은 보안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암호화. 그 향후에 뭐 자율주행차든가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 가장 주목할 것은 결국 보안 관련이거든요. 이에서 보안 관련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보안 관련 정보 보안 말고 양자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한 중점적인 회사가 있다 이거예요. 이 양자정보통신은 쉽게 말해서 해킹에 대한 우려를 침투하지 못하게끔 해킹에 대한 것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킹에 대한 원천 차단 기술로 그 암호화의 키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이 어쨌든 향후에 4차 산업혁명이든 오지 시대로 넘어갈 때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연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파급력은 엄청나게 크더라 이거예요. 시장성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양자정보통신 시장에서의 그 전망을 보면요. 현재 이제 4G 시대에서는 미비합니다만 2020년도 이후 5G 시대에서는 어마어마한 속도 증가 전망을 보여준다고. 폭발적인 증가 전망이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정보통신이라는 것은 현 시대의 모바일로 스마트폰이 나와서 4G까지 온 시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안, 뭐 해킹 이거에 대해서 우려는 합니다만 크게 솔루션적으로 구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지 시대로 가면은 이 양자정보통신에 관련된 기술 솔루션은 엄청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뭐 폭발력 있는 성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카이스트가 2014년도에 그 기술 개발했어요. 2013년도에 송수신 시스템 기술을 개발했고 이후에 SK텔레콤과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우리로라는 광통신이 있어요. 우리로. 이 회사하고 양자암호통신의 핵심이 되는
단일 광자 검출 소자 국산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2015년도에 성공이 된 상태고, 작년 2015년도에 또 MOU까지 체결이 된 상태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기술 보면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일본, 중국 등 뭐 양자정보 통신에 대한 기술 개발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세계적으로 어떤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 나올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어떠한 테마성, 꼭 테마라기보다도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이 테마성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뭐 실적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 실적 성장이. 아직 우리가 그 양자정보통신 쪽에서는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하고의 경쟁에 있어서는 앞서 있는 건 아니고 뒤따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제 카이스트에서 기술 개발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건데, 뒤따라가는 흐름입니다만, 세계적인 시장에서 양자정보통신이 급성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로 하는 회사를 좀 볼 건데요. 이 회사의 실적의 내용을 좀 보면, 뭐 그렇게 와닿진 않습니다. 원래 성장으로만 먹고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장의 자체의 어떤 테마 성격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매출액 자체는 뭐 200억대 있다가 2015년도에 500억, 전년도에 400억, 영업이익은 얼마 안 나와요. 최근 5년간 적자가 3번이었고 흑자가 2번인데 그 끝에 흑자 나온 게 20억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영업을 잘하고 있고 뭐 사업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다만 매출이 증대했다는 것에 있어서 오지 관련돼서 매출이 좀 나타나고는 있구나. 그리고 향후에 양자정보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크긴 크구나. 이렇게 반영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그 이슈 테마가 꼭 이 회사의 엄청난 뭐 그 실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큰 테마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이 회사의 자본의 흐름을 보니까 전환사채를 3호 전환사채를 굉장히 많이 반영해 놨더라고요. 전환가액도 2,000원대예요. 물량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주연테크라고 하는 이제 PC 회사 있죠? 그 회사를 이 회사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산 총계도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의 비즈니스적인 어떤 영업이익이라든가 사업성이 현실적으로 뭔가 믿을 만큼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나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이슈 메이커는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지 관련돼서 기본 베이스 갈 때 양자정보통신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솔루션이 굉장히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양자정보통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 엄청난 폭발력 있게 올라왔죠. 당시 공교롭게도 2015년도 또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의 관점이니까 올라간 건 맞는 부합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1,500원대가 뭐 5,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단기간에 엄청난 폭발을 보여줬던 건데 그 후에는 결국 또 전년도 시장 아니니까 올라갔던 거 거의 고스란히 다 토해냈다고요. 5,000원대까지. 이런 게 코스닥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은 철저하게 로또 매매식으로 가는 거지 투자식으로 안 갑니다. 포트 매매식으로 가는 거지 가치 투자식으로는 안 갑니다. 근데 이 회사를 지금 제가 관점을 좀 본 건 저 이슈가 굉장히 뭐 엄청나다 뭐 대박 급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 방에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항상 많아 지금 우리로라는 종목 갖고. 그게 아니라 유심히 살펴보면 요 구간에서 수익이 분명히 많이 났잖아요. 1,500원대에서 5,500원대니까요.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나온 게 없어요. 3호 전환사채가 전환을 했어요. 행사를 했어요. 근데 매물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매물은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빨간색이 터진
있단 말이에요. 굳이 저 가격에서 터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환가액은 대부분 2,000원에서 1,800원 사이기 때문에 손해는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전환해놓고서 행사 전환해서 이익청산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 지점이 2016년도 10월경에 제3자 유상증자까지 배정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저들이 전환사채의 채권자들이 또 유상증자 3자 배정한 사람이 짱구가 아닌 이상 이 회사에 공격적인 금액으로 저렇게 투자할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사채를 들고 있으면 오히려 안정빵인데 왜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전환을 했을까? 그리고 아직도 미전환 청구한 것들도 많아요. 전 이 거래량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시세 분출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슈가 한 번 됐고 서서히 진짜 본격적으로 이슈화 되는 건 2018년도부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1차 가파동의 상승이었고 사실상 안 올라가도 되는 거죠.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 정도까지 올라갈 일은 아니야. 실적이 좋아도 이렇게 흘러갔어도 관계가 없었던 건데 결국 한번 슈팅 주고서 제자리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터닝포인트를 슬슬 만드는 관점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이 거래량은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바닥 따지기의 가능성 국면으로 봐요. 그리고 전환사채에서 나온 물량을 완전히 쏟아나온 게 없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채가. 그러나 오히려 그 물량 부담이 아니라 저들도 이익을 보려면 시세가 분출한 다음에 위에서 팔아먹어야지 밑에서 빠지는 국면에서 대응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라는 이 종목의 관점을 양자정보통신과 더불어서 오지 관련된 어떤 뭐 기대주라고 할까요? 세력의 테마 가능성의 종목으로 좀 관찰이 좀 필요할 듯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이 회사랑 연관이 있는 게 누구냐? 오이솔루션. 광트랜시버 국내 최대 기업인데요. 우리로라는 회사는 이 오이솔루션의 광바이오들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둘 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슈 테마가 돼서 상승을 하면 밸런스 차트에서 둘 다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또 움직입니다. 이런 제품 광트랜시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오이솔루션이. 그래서 이 회사하고 같이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오지 관련돼서 엄청 많아요. 정말 많기 때문에 그 테마주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서 그 중에서 정말 핵심들이 갈 수가 있는 거고 안 그런 것들은 뭐 한참 고생을 하겠죠. 이런 테마성이 있는 것들은 올해 한 번쯤은 관심을 계속 갖고 올해랑 내년까지 관심을 가져갈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시면 방금 전에 봤던 우리로하고는 달라요.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10% 이상대 나오고 있고요. 영업 매출도 굉장히 뭐 나름 안정적으로 600억, 700억대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 전망은 이거는 1000억대를 내겠는데 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믿고 안 믿고 떠나서 2015년이나 2016년도만큼은 안 좋게 나왔거든요. 또 올해 이렇게까지는 안 좋을 건 아니다. 전년도보다는 양호하게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요. 그래서 오이솔루션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양자정보통신하면 오이솔루션과 우리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오이솔루션은 안정적입니다. 코스닥 기업치고 유보율도 높고 부채비율도 낮고요. 또 이제 대한광통신인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우리로 광통신이나 대한광통신 비슷하니까 같은 뭐 양자정보통신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 회사는 케이블이에요. 광섬유 케이블인데 국내 유일의 일괄 생산 체제의 광섬유 케이블 업체로서 광섬유 시장이 FTTH에서
이제 JWPF로 섬유시장이 광섬유시장이 이제 시장 수요가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 마찬가지예요. 오지의 기본 베이스 깔려면 저 광섬유 케이블이 기본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시장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리로랑 오이솔루션은 오지 관련돼서 양재정보통신 쪽이라고 본다면, 응? 광트랜시버 쪽하고 대한광통신은 광케이블 기반 통신의 수요 확대 전망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런 걸 이 회사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회사들은 대한광통신은 실적 부분은 매출은 1000억이 나오는데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정말 조조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세력의 가능성이지 실적의 재무상황이나 실적 성장으로는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테마성이에요. 그 전년도에 한번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결국 전년도에 올라간 것도 테마성, 지금도 테마성. 근데 이거 세력화의 가능성이 이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세력주의 가능성으로 가볍게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종목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종목에 대한 관점은 이슈 메이커가 하여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의 흐름을 잠깐 보면 우리로 오이솔루션 요것도 이제 3-4개거든요. 둘 다 아주 비슷해요. 밸런스가. 주봉 보면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거죠. 오이솔루션도 볼까요? 올려서 내렸다 지금 오르고. 그러니까 최근에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건 당장에 뭐 급하게 올라갈지 여부는 시간을 따지지 말자고. 간다고만 하면 깜냥껏 대응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들 종목은 투자적으로 가치 투자의 관점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들 종목은 단기적으로 우리로라고 보면은 이 거래량을 터트려놓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2,300원, 2,200원대로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아마 말라버릴 거라고요. 그 바닥권의 영역으로 시가총액도 비싸지 않아요. 500억이니까 500억짜리도 작업 한번 치려고 한다면 세력들이 맘먹고 칠 수 있어요. 500억짜리 맘먹고 칠 수 있다고요. 오이솔루션도 800억대라서요.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이솔루션과 우리로 봤을 때는 오이솔루션이 실적에 대한 기반이 있어서 실적의 근거가 좀 더 단단하고 테마성의 이슈화가 강하게 부각되면 우리로가 더 강하게 부각될 거고 그리고 대한광통신도 보면 이유 불문하고 뭐예요? 테마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 오지 관련돼서 오늘은 양자정보통신 관련된 이 기업 2개랑 케이블 관련된 광케이블 관련된 대한통신의 광통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단기적인 흐름이 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점진적으로 세력들의 거래량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라는 걸 기준으로 잡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